안녕하세요. 망커TV입니다. 이번 사연은 취업하더니 저랑 결혼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 헤어지자고 합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글 쓰고 말하는 게 직업인 28살 여자입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한 이유는 글 쓰는 게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헛헛하고 먹먹한 마음에 토커님들께 조언을 구할 정도로 현재 제 상황과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을 풀어놓자니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넋두리 같은 이야기지만 보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동갑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전 언론사에서 일한 지 3년 차였고 그 친구는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름 대기업 인턴 연수에 붙기 전까지 소소한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회사 업무에 치여 잘 연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이 서운해했고 잦은 야근도 이해하지 못했고 늦게까지 회식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회식 자리에서 본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의 이유들로 싸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술집 여자 같다라는 말엔 정말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학생이니까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 너도 취업하면 날 이해하게 되겠지. 라며 스스로 위안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 친구 대학생 할 때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본 친구였기에 넌 그저 사회생활에 대해 모르는 것일 뿐, 단지 때묻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편협할 것이라 여기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모든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으로 100% 전환되는 대기업 인턴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이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제야 체면이 선다고.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못내 마음에 걸렸다고요. 이런저런 비싼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더군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굳이 우기기에 그러면 속옷이나 사줘 하고 말았습니다. 에블린에서 속옷 세트 사야 5, 6만 원 남짓이니깐요. 그리고 전 선물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턴 끝나고 꽤 많은 금액의 월급을 받자 갑자기 돈돈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절반은 어머님께 드리고 일부는 2학기 등록금에 보태고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분 선물에 사촌 동생은 할머니 세탁기 바꿔드렸는데 자기는 뭘 해야 하는지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느니 치사하고 웃긴 육감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를 감이 왔습니다. 아, 선물 사주기가 싫은가 보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물에 대한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제 무의식을 발로했는지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건지 월급턱이라며 밥 한 끼 사주고선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리고선 친구한테 월급턱으로 2, 30만 원씩 술값을 냈단 얘기를 들으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 친구들한테 얻어만 먹는 것도 미안했을 테니 내고 싶었겠지. 본인이 여름 내내 힘들게 번 돈 자기가 알아서 쓰는데 내가 서운해하지 말아야지 하며 내색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서운한 감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였지만 비슷한 감정선으로 연결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엔 너무 많아서요. 2011년 3분기, 4분기 동안 그 친구는 취업을 위해 매진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때 당장의 기분이 아닌 먼 곳을, 먼 시간을 바라보며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바르게 끌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치는 몸과 마음의 피로회복제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여름에 취업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곳을 위해 계속 취업 준비를 하는 그 친구가 멋져 보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회사에 전원 합격하더군요. 그 또한 멋져 보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제 좀 더 안정된 연애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노력하고 잘해서 붙었겠지만 너 덕분이라며 항상 힘이 되게 옆에 있어주고 도와줘서 고맙단 말에 뭉클했었지요. 1월부터 2주간 연수를 받고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연락도 뜸하고 어딘지 모르게 멀어진 듯한? 그러다 설이 지나고 나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백화점에서 그 친구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잠시 시간을 가지자 문자가 오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갑자기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더군요.
애써 구운 케이크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무색해져 길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만나서 그 친구 마음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고민했다더군요. 취업을 하고 나니 주위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할 거냐고 자꾸 묻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전 아니라더군요. 확신이 안 선답니다. 성격이 너무 다르고 종교도 안 맞고 정치적 성향도 안 맞아서 결혼할 자신이 없답니다. 그리고 자꾸 저한테 미안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져서 미안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짜증나더랍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 말이 아닌데 제가 오해해서 듣는 게 반복되다 보니 그게 너무 힘들다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투정이었는데 그 친구는 오해해서 듣는다고 느꼈었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다, 이래서 서운하다, 자세히 설명하며 이렇게 해주길 원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내가 바빠서, 내가 아팠어. 그리고 그 친구 집이 독실한 개신교 집안입니다. 전 천주교고요. 작은아버지 중에 목사가 계시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장로라고 하더군요. 지속한 개신교 신자인 할머니가 널 받아줄까 걱정이랍니다. 이 부분도 저도 힘들었어요. 아버지께서 교회에 1,000만 원, 2,000만 원 내시는 건 보통이더라고요. 그리고 진보적인 제 정치 성향도 보수파인 자기 집에서 부딪힐 거랍니다. 하지만 아직 절 좋아한답니다. 너만큼 자기를 좋아해준 사람도 없고 너처럼 경제관념 바른 사람도, 너처럼 개념 있는 사람도, 너처럼 좋은 조건의 사람도 다신 만나기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입사원으로 교육받으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토요일까지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한 것이 너에게 든 생각에 전가가 된 것일 수도 있답니다. 자신도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작년 여름 비슷한 문제로 부딪혔을 때 난 일찍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사람과 쉽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봐 달라. 아직 넌 학생이라 이 모든 게 부담스러우면 좀 더 생각해보자라고 했더니 자기가 너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 말에 다신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본인의 진로가 정해지고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자 저에게 이런 이별을 통보한다는 것이 너무나 몸서리 쳐지게 아팠습니다. 정말 죽도록 배신감이 들더군요. 조건 좋은 선짜리, 소개팅짜리 전부 내팽개치며 그 아이만 바라보았던 제가 한심했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떡볶이, 해장국이나 찾아 먹던 제가 바보 같았고 비싼 밥집은 쳐다도 안 보던 제가 미련했습니다. 마마보이 같다 생각했지만 엄마와 사이 좋은 것 뿐이라 좋게 생각한 제 자신도 바보 같았고 취업하고 나서 기뻐했던 제 자신이 정말 멍청하게 느껴져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헤어져야 하는 걸 알면서도 당장 마음이 힘든 것이 두려워 그 아이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당장 결혼 생각이 없다면 일단 결혼 생각은 미뤄두고 지금 서로 좋은 마음만 가지고 만나자는 그 친구의 말에 동의는 했으나 이제 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가 한심합니다. 인생 선배님들, 언니 같은 마음으로 정신 차리게끔 조언 한마디 남겨주세요. 답변을 알고 있는데도 결정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동생을 위해서요. 후기 사연 읽어드릴게요. 후기랄 것도 없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글을 쓰는 이유는 하룻밤새 댓글로 힘을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저와 같은 상황이었거나 현재 진행형이거나 또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제 깨달은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힘이 되고자 그리고 엄청 긴 글에 후기까지 달면 더 길어질까봐 이어지는 판으로 쓰려고 합니다. 판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제가 몰랐던 세상도 있고 또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친구의 마음까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면 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 1대100을 보아도 100인의 답에서 절대 다수가 말하는 것이 항상 맞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급하게 소개팅 아닌 소개팅을 했습니다. 세상의 반항도 좀 해보고 싶었고 일탈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찌질거리고 있는 거 못 봐주겠다며 급하게 선배가 소개팅을 시켜주더군요. 많이 배운 분이고
많이 성공하신 분이고 많이 가진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정말 냉철하고 날카로운 분이시더군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는지 단박에 아시더라고요. 인생 선배로서 멘토 같은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족이 기네요. 이쯤에서 각설하고 그분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묻더군요. 맛없는 사과부터 맛있는 사과까지 총 10개가 있다. 단 하루에 하나씩만 먹을 수 있다. 아무개 씨는 무엇부터 먹겠느냐라고요. 전 당연히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맛없는 쪽부터 먹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뒤통수 맞기 쉽고 세상을 쉬이 즐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맛없는 것부터 먹기 시작하면 당신은 열흘 동안 매일매일 그 중에서 가장 맛없는 사과만 먹게 될 거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가장 맛있는 사과가 열흘 뒤에도 가장 맛있는 사과일 보장은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절 배신한 그 친구는 그 당시 가장 맛있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1년 뒤쯤 맛있어질 법한 사과였죠. 100% 저만의 판단 아래서요. 뒤통수 한번 맞고 나니 주위에서 진심으로 해주었던 충고가 귀에 들어옵니다. 너무 작은 그릇이라고, 널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말하던 그 충고들을 왜 귓등으로도 안 들었는지, 그저 곱디고 온 사람이라 생각했던 제가 이해가 안 될 따름입니다. 하룻밤새 사과 생각하면서 또 오늘 오전 나절부터 댓글들을 읽어보며 정신 똑바로 차렸습니다. 바로 오늘 당장은 헤어지자고 안 하렵니다. 예쁜 원피스도 사고 머리도 좀 하고 구두도 사고 메이크업도 받고 주말쯤 고이 들여밟고 떠나야겠어요. 싫은 소리 안 할까 하다가 싫은 소리도 좀 할 작정입니다. 그깟 대기업 3년 전 저도 메이저 언론사 등에 업고 내 세상 갖다 천방지축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썩고 굴러봐야 정신 차리겠지요. 세상에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요. 회사에서 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아니라 그냥 회사에 기물 취급 당할 뿐이라는 것을요. 차마 범접할 수조차 없는 세상이 무한하다는 것을요. 그 친구에게 어떤 댓글림 글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자 사자 번 돈 자기 돈 같이 생각하는 여자 만나서 등골 빨려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한창 굶주려 있다가 이제 사회적 지위, 돈 좀 만지니 눈이 희둥그레지나 본데 이제 고작 한 달 다닌 수습 주제에 잘난 척하지 말라고. 이미 난 너보다 3, 4년은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이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과 앞으로 달아주실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12년의 1월 마지막 날 즐겁게 보내세요. 눈이 많이 온다는데 퇴근길 조심하시고 내일 빙판길도 꼭꼭 조심하세요. 정말 외롭네요. 추가 사연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입샘 추위를 시작하는 지 다시 추워지고 있네요. 오늘 제가 글을 다시 쓰는 이유는 예전처럼 힘들어서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글로나마 제게 큰 힘을 주신 분들께 잘 지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 지겨우신 분들은 스크롤해서 쭉 내리셔도 됩니다. 그 글 이후 많다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멋있는 척 쿨한 척 토커님들께 지려밟고 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사실 그 친구와 생각보다 깨끗하고 고고하게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말들을 들었고 그 말마저 참아 넘기기엔 제 아량이 태산처럼 높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치원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는 모진 세월 속에서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세상의 온갖 굳은 일을 하시면서 강건하게 두 딸을 지켜내신 분입니다. 두 딸이 모두 올바르게 성장하여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돈 받기 싫다, 부담되기 싫다, 내가 가진 이 집 모기지론으로 쓰며 살 테니 엄마 거들 걱정하지 말아라. 유산이 없을 수 있을지언정 빚 또한 없을 것이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와의 결혼에 확신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너와 결혼하고 난 뒤 혼자 계실 너희 어머니가 걸린다라고요.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것이냐, 혹여 우리 엄마가 부담되는 것이냐, 그래서 너가 모셔줄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건 본인 부모님께서 절대 허락 안 하실 거랍니다. 모셔달라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엄마 신경 써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옛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사귀기 전에 그 친구가 제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안 그날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이게 너 마음에 걸린다면 난 순순히 물러나겠다. 이런 거 숨겼다가 나중에 큰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리 너에게 말해주는 것이 너에 대한 예의다. 진지하게 고민하라고요. 본인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며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걸 신경 쓰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던진 그 폭탄 같은 말.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상처이자 트라우마를 아주 대차게 건드리는 그 아이에게 앞으로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거나 아예 없는 사람 만나라. 지금까지 우리 엄마 혼자 살 걱정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좋은 사람 만나라. 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니 막말하지 말라더군요. 대체 무엇이 막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님 없는 사람 만나라는 게 막말이냐? 어찌 그것이 막말이 될 수 있느냐? 부모님 없는 사람이 죄인이더냐? 부모님 없는 것은 자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의 그런 편견이 나 같은 혹은 홀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멍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다. 정말 그만두자라고. 이런 놈을 좋아했던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정도 인격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도 지치니 그만두자더군요. 오해해서 듣는 제가 너무 힘들답니다. 자긴 정말 그저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한 말뿐이라더군요. 너와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니 성격도 종교도 정치적 성향도 맞지 않아 힘들다.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 계실 것도 걸린다 해서 그 말을 이 친구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걱정하는구나 라고 들을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본인이 의도한 대로 10마디 말의 의미 중에 3마디 이상을 상대방이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면 무조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되짚어보는 것이 성숙한 인격체가 될 수 있는 행동 아닌가요? 그 친구가 진정 우리 엄마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 한들 내 자격지심에 곡해해서 들었다 한들 그 자리에서 상대가 아픈 곳을 그런 식으로 건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도 이해해줄 가치도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이제 정말 그 친구에게 조그마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과 얘기를 해주셨던 분과는 아쉽게도 인연이 오래 닿지 않았습니다. 좋은 분이셨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분 또한 당장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으신 듯하여 그저 언젠가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 좋은 인맥이 되어주자 라는 결론하에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금 연애 중입니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느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와 다른 모습에 반해서 지금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저 또한 제 자신에게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분들의 댓글처럼 이렇게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부분이 같은 사람은 처음일 뿐더러 사력 있고 배력 있고 존중할 줄 아는 하지만 대범하고 올곧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진정 신이 있다면 제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았다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정말 고마운 마음도 들더군요.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지도 알아보려 하지도 않은 채 외향적인 조건 하나로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웠고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의 마음씨에 반해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던 사소한 순간을 말씀드리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발렌타인데이에 그분께 많이 어렵지 않은 레시피에 초코 쿠키와 초콜릿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바쁜데 고생시키며 미안하다고 정말 이런 걸 받기 위해 오늘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었다며 제게도 맛있는 초콜릿을 건네시기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자가 오더군요. 연구실 식구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었어요. 아껴두고 싶었는데 자랑하고 싶어 가장 아끼는 후배들만 나누어 주었다고. 다들 능력자라고 칭찬해주기에 조금 으쓱했다고요. 친나하시는 모습에 저도 몹시 뿌듯하여 다행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뭐뭐씨가 좋은 사람이어서 라고 대답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스스로 잃어가던 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었을지도 모르겠지요. 다른 분들 보시기에 별말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에겐 그간 아팠던 마음이 왠지 모두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그런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분의 심성이 참으로 선해 보였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지요. 토커님들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예전에 그 친구에게 허덕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아픈 마음을 다 잊으시고
무탈한 사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모두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PS. 아주 나중에 즐거운 결혼 소식으로 찾아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역시 똥채가 가면 벤츠가 오는군요. 두 번째 베스트 댓글. 아, 정말 글쓴이 언니 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었는데요. 언니 정말 멋지신 분 같아요. 정말 소중한 인연 만나셨다는 글 읽고 정말 제 일인 것처럼 기뻤습니다. 사과 얘기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항상 싱그러운 사과들이 언니 곁에 있길 바랄게요. 오래 가세요. 요즘 갑자기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잘 지내세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